자, 2022년 지방직 정보보호론 해설인데요. 아, 이건 조금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그 어렵다는 얘기는 뭔가 이렇게 복잡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 모르는 유형의 문제들을 이제 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총평은 일단 중상이에요. 중상 좀 어려웠어요. 중상 어려웠어요. 중상이에요. 그래서 킬러 문제가 6번이랑 8번이에요. 6번이랑 8번. 나머지 문제는 아니면 뭐 생소한 문제는 뭐 당연히 소거법으로 풀 수 있었어요. 그죠? 그냥 그 짐작해서 풀 수 있었는데 6번, 8번이 조금 어려웠어요. 뭐 그것도 뭐 지금 제 친구들 말 들어보면은 맞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것도 소거법으로 이게 소거법으로 풀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좀 왜 그런지는 좀 설명드릴게요. 아 그리고 19번 문제는 문제 오류예요. 문제 오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사이버 국가고시 해가지고 제가 가입해가지고 그 이신청 올리려고 했더니 가입하라는 거야. 가입을 딱 했어요. 올리려고 했더니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대. 이름이 없어가지고 이름이랑 주민번호가 거기 등록이 안 돼 있어가지고 올릴 수 없는 거야. 가입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 어쨌거나 옛날에 계리직 이신청할 때는 이게 이메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메일로 보내가지고 잘했어요. 이렇게 이신청하고 싶으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셔. 이신청을 제가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확인해서 하면 돼요. 그래서 문제 오류가 발생했다. PGP에 대한 문제 오류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봤더니 역시 똑똑한 친구들이 있어. 어떤 친구가 장황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저랑 비슷하게 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이신청했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역시 똑똑한 친구들이 있어. 일단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도 모르면 왜 문제인지도 모르면 좀 그래요. 좀 그런 게 있어. 자, 1번 송수신자의 맥 주소를 가로채서 공격자의 맥 주소를 주는 거잖아. ARP 스푸핑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들어가면은 공격자가 자신의 맥을 보내는 거잖아. 이렇게 자신의 맥을 ARP 스푸핑이다. 핑 오브 데스는 핑을 이제 크게 보내서 핑이 쪼개지는 거를 의미하는 거고, 심플로딩은 씬 에크 그 다음에 이렇게 안 보내는 거죠. 안 보내는 거, 계속 대기하게 하는 거. 그리고 DDoS는 n대 1로 괴롭히는 거라고 했죠. n대 1로 도스 공격을 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자, 2번 기본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죠. 핑을 이용한 방법. 얘는 위조된 맥을 보낸다. 그리고 위조된 ARP 리퀘스트를 보낸다. 그리고 DNS 이거는 인버스, 다른 말로 리버스. 그러니까 스니퍼는 인버스 DNS를 해줘요. 인버스 DNS, 리버스 DNS가 뭐냐면, 그러니까 IP가 오면 도메인 네임을 주는 거야. 그런 스니퍼가 해요. 스니퍼가. SSID는 택도 없는 얘기였다. 자, 그리고 이것도 되게 쉬웠다. 재침입 끝. 재침입. 백도어죠. 백도어에서 권한 상승하는 코드도 있었어요. 우리 그 기출에 나왔었죠. 백도어에서 권한 상승하는 코드 있었어요. 랜섬웨어는 암호화해서 몸값 요구하는 거. 논리폭탄은 요게 재밌는 게 요거 두 개를 제가 다 당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논리폭탄은 제가 이제 예전에 그 회사 처음 취직해가지고 노트북에다가 이제 작업을 했는데 다음날 일어났는데 노트북이 다 포맷돼 버린 거예요. 논리폭탄이 뭐냐면 정해진 시각에 모든 걸 다 이렇게 하는 걸 갑자기 막 지우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각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해진 시각에. 슬래머는 뭐냐면 이게 그 옛날에 2000년도가 2001년도에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되는 거야. 그때 슬래머 웜 때문에 갑자기 인터넷이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안 됐어요. 이게 그 MS SQL 서버를 공격한 거였어요. 왜냐면 MS SQL 서버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걸 이용한 공격이었어요. 어쨌거나 몰라도 4번이 답이에요.
4번 소거법에 의해서. 자, 4번 거주줬죠? 한 번의 시스템 인증으로 끝. SSO. 그 다음에 NAC는 접근 제어인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은행이라고 한다면 우리은행 사이트에 내가 만약에 백신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를 깔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는 거를 접근 제어라고 불러요. DRM은 저작권,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거고, DLP, 리크라고 표현했네? 원래는 로스라고도 표현해요. 로스. 요건 뭐예요? 요거는 누출. 어떤 기업 내 아니면 그런 데이터가 누출되는 거를 의미해요. 막는 거를 의미해요. 자, 그리고 5번. 적극적과 소극적. 자, 얘는 무결성, 얘는 가용성, 얘는 적극적, 얘는 기밀성, 얘는 소극적. 더 설명 안 할게요. 자, 6번.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게 있는데, X.509라고 해가지고 인증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증서 포맷이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있지만, CRL 형식이 나온 적은 처음이에요. 제가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인증서 포맷은 많이 했지. 우리가 뭐 이슈어 네임, 서브젝트 네임 뭐 이런 건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건 되게 했었어. 그걸 낸 게 아니야. 지금도 어떤 친구들을 보면 이거 기출에 나왔던 거 아니에요. 기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문제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맞힌 친구들이 있지만 여기 있는 친구들도 맞췄잖아. 그지? 맞힌 친구들이 있지만 이거는 달라요. 인증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CRL 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CRL 인증서 형식이 아니라 CRL 폐기 목록의 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식 보고 넘어갈게요. 형식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데이터를 찾을 수가 없어. 찾을 수가 없어.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키사인가 어디에 있던 자료를 갖고 온 거예요.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온 거야. 정말 치사했어. 여기 봤어? 못 봐. 이거 예를 들어서 어떤 강사가 이걸 강의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거 언제 이거 외우고 있어 우리가. 우리는 X.509도 그냥 간신히 외우고 있는 거잖아 지금. X.509도 간신히 외우고 있는 거잖아. 와, 이렇게 냈어요. 이거 그대로 내고 그대로. 여기에 그 서브젝트는 없어요. 없죠?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이거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또 외워줘야지. 우리 어쩔 수 없잖아. 중요한 건 서브젝트는 없다는 것만 이해하면 돼. 서브젝트는 없다. 자, 7번. 자, 7번. 자, AS 블로가 뭐죠? 자, 소거법이야. 2번. 128, 19, 256이죠? 데스 알고리즘 보완했죠? 답이 4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4번.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보면 오늘 가서 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이 AS에 대한 뭐 서브 바이트 시프트로 그걸 하기 전에 익스클루시브 OR을 하는 기호가 있어요. 기본서를 보면 나와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 라운드를 수행하기 전에 뭘 해? 노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익스클루시브 OR을. 그러니까 노화는 어디에도 수행되지 않아요. 무조건 우리가 어떤 암호는 XOR이야, XOR. 헷갈리면 안 돼요. 자, 8번. 자, 여기 보면 기본서에 1부가 있고 2부가 있고 3부가 있어요. CC에 대해서 1부는 뭐 그냥 모델이니까 필요 없는 거고, 여기서 조금 보면은 보안 기능 요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증 요구가 있어요. 이거를 클래스로 명시한 게 있어.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야. 제가 외우라고 했어? 외우라고 하지 않았어? 너무 디테일해서. 근데 언제 나왔어? 이거
2022년 국가직 전산개발 말고, 전산개발 아니고 정보보호직류에 정보시스템 보안에 20번 문제야. 이거 어떻게 하냐면 제가 풀어봤으니까 다. 여러분한테 풀어보라고 해서 풀어보지 말라고 했어. 풀어보라는 얘기는 안 했어. 애매하죠. 애매하죠. 문제가. 그래서, 물론, 맞힌 친구도 있어요. 이렇게, 쟤는 뭐라고 그랬지? 아까 누가 그랬지? 기능을 얘기한 게 아니니까. 취약점은 기능을 얘기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맞출 수도 있었다. 그래서 얘는 취약점은 보증에 대한 거야. 보증. 자, 이거 볼까요? 기본서인 내용이야. 기본서인 내용이야. 봐, 어떻게 돼 있어? 봐봐, 외우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봐봐, 어떻게 돼 있어? 여기 너 써있지? 암호 지원, 뭐 있지? 그 다음에 식별 인증, 뭐 이런 거 다 들어있잖아. 그지? 문제가 엄청 치사했다. 문제가 엄청 치사했다. 엄청 치사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야. 그래서 킬러 문제라고 한 거야. 그래서 기본서에 없냐 그러면 아까 6번은 없어. 6번은 없어. 확실히 없어. 8번은 있어 없어? 있어. 그죠? 외우라고 했어? 안 했어. 너무 어려워서. 지금 이제 나왔으니까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커브로스 버전 4. 자, 1번 패스워드 전송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장하고 있다고 했어요. 1번. 자, 2번 TGS를 이용하기 위한 TGT를 요청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기출에 나왔던 거죠. 유효기간 동안 재사용할 수 있다. 어렵게 안 나왔어요. 어렵게 안 나왔어. 그지? 어렵게 안 나왔어요. 우리 어렵게도 공부했지만. 자, 4번 비대칭키. 택도 없어요. 대칭키. 근데 뭐 간혹 그 비대칭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뭐 이렇게 문서가 있긴 한데 우리는 의미가 없어. 왜냐면 기출에 이렇게 안 나왔으니까. 의미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거 우리 모고에서도 많이 하고 많이 했죠. 자, 슬로우 로리스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자, 뭐가 있냐고 한다면 슬로우 HTTP 헤더 도스 다음에 슬로우 HTTP 포스트 도스 그죠? 자, 뭐예요? 요거 나온 거죠. 요게 이제 슬로우 로리스를 의미하는 거고 요게 헤더 어딨죠? 헤더 끝. 캐시 컨트롤은 뭐예요? 캐시 컨트롤은 뭐냐면 캐시를 사용하지 않게끔 하는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기본서에 있는 내용처럼 그 캐시를 사용하게 했는데 원래는 캐시를 사용해야 서버에 부담을 안 주잖아. 중간에 있는 캐시를 사용해야. 근데 캐시를 강제로 사용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서버까지 가게 하는 공격이에요. 그리고 스머프는 다른 말로 핑 플루딩 공격이죠. 리플레이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낚아채서 저장하고 있다가 다시 재전송하는 공격을 의미하고 있다. 라는 거죠. 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고. 자, 요거는 자, 최초의 수학적 끝 벨 라파둘라. 두 번째 이해충돌 끝 만리장성 모델. 맞죠? 비바 무결성, 클락 윌슨 무결성. 맞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자, 12번 우리가 모고에서 충분히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어떻게 디렉토리니까 777에서 몇 개를 빼? 저거 지금 나온 거니까 7, 5를 빼는구나. 그러면 0, 2가 되는 거죠. 끝 되는 거죠. umask. 자,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어. 우리 원래 노란색으로 됐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잘 안 보이죠? 여기 보면 얘는 1번이에요. 1번. 1번이고 얘는 이제 응용 계층이고 그다음에 얘는 회선 계층이에요. 잘 안 보이죠? 죄송해요. 이게 노란색으로 해야 되는데 잘 안 보이죠? 자, 보면은 13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 아, 각 서비스별로 프록시가 존재한다. 응용. 그리고 각 서비스마다 개별 프록시를 둘 필요가 없다. 회선이죠. 얘는 프록시가 기본소에 있는 내용이야. n개고 얘는 프록시가 1개. 기본소에 있는 내용 그대로야. 그러니까 뭘로 봐야 돼? 아, 프록시가 여러 개, 프록시가 1개, 끝. 끝이에요. 상태 검사는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어? 이렇게 되잖아요. 방화벽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요 상태를 기억하고 있다가 다시 요 동일한 패킷이 그대로 나갈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얘기했어요. 그죠? 기억나죠? 그 상태야. 그리고 패킷 필터링은 IP랑 포트 필터링을 의미하는 거예요. 포트 필터링을 의미하는 거다. 됐나요? 여기 가져간다. 자, IP, 요거는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기초에 많이 나왔던 내용이고, AH는 인증, ESP는 암호화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에 IK는 DPL만 키 교환 알고리즘 기반으로 한다. 맞는 얘기고, 3번에 어떻게 외워요? 전기터세. 터널 모드가 새로운 패킷이니까 전송 모드는 IP를 전체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터널 모드가 돼야 되죠. 터널 모드가 돼야 된다. 라는 거고. 자, 그리고 랜드, 출발지, 목적지 IP를 동일하게 맞고요. 그리고 2번 UDP 플로딩은 여러 개의 UDP. 그 다음에 3번에 ICMP는 ICMP 에코 리플라이 하는 거 맞는 거죠. 그대로 하는 거고. 4번에 티오드롭은 이게 아니고 소스 IP를 바꾸는 게 아니고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TCP인 경우랑 UDP인 경우가 있다고 했다. TCP는 이제 세그멘테이션이 발생하니까, 그리고 UDP는 프래그멘테이션이 발생하니까 얘는 순서 번호가 겹치는 거고, 순서 번호가 겹치는 공격이고 티어드롭에서, 그리고 얘는 프래그멘테이션이니까 얘는 프래그멘트 옵셋이 겹치는 공격이다. 요거 티어드롭. 자, 요거 16번. 16번. 기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국가 정보화 기본법이 나오고, 요걸 제가 어떻게 강의했냐면, 요걸로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과기부를 틀리면 안 되고, 과기부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지능정보화니까 정보 관련된 거잖아요. 과학기술 관련된 거잖아. 근데 3년이냐 5년이냐인데 국가정보화는 5년이에요. 근데 지능정보화는 3년이야. 3년으로 바뀌었어. 제가 그때 어떻게 설명했냐면, 과학기술은 빨리 변하니까, 기억나세요? 과학기술은 빨리 변하니까 라고 강의를 했어요. 잊으시면 안 돼요.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제 목소리가 기억나야 돼. 그렇게 인도돼야 돼. 그렇게 실제로 시험 볼 때 그게 그렇게 돼야 돼. 기억이 나야 돼. 기억이 나야 돼. 자, 17번. 개인적 영역평가, 이거 어떻게 맞춰요? 자, 보세요. 대상 시스템, 별 내용 없어요. 그냥 정보 시스템 의미하는 거예요. 자, 개인적 영역평가 관련 분야 수행 실적. 그거를 이제 수행한 실적이에요. 유사한 업무나 컨설팅하는 업무예요. 자, 개인적 영역평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내용이야. 근데 뭐라고 돼 있어? 공공기관의 장애 별표. 공공기관의 장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민간기관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에 민간기관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공공기관이다. 이해됐나요? 이해됐나요? 공공기관의 장이에요. 만약에 민간기관이 되려면 공공기관의 장이나 아니면 개인 사기업의 장이라고 됐었어야 되지. 그지? 18번. 이거 어떻게 맞춰요? 1번, 2번, 3번이 답이 아니니까 4번이 답인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항상 주의를 기울이라고 했잖아. 뭘 주의? 숫자. 자, 일단 본인 확인 업무에 대한 정지 지정 취소의 사유예요. 일단 1번에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일반적인 내용이죠. 거짓. 2번 거짓 일반적인 내용이죠. 3번 위반한 경우 일반적인 내용이죠. 4번 뭐겠어요? 당연히 숫자에서 문제가 발생했겠죠. 몇 개월이야? 6개월이야. 6개월.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19번) 문제 오류예요. 근데 중요한 건 기본서에 있어. 오늘 가서 잘 봐봐. 기본서에 이 내용이 있어. 기본서에 있어. 그러니까 2번이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건데, PGP를 이용하면 수신자가 이메일을 받고서도 받지 않았다고 발뺌할 수 있다. 요게 보면은 수신 부인 방지 기능이에요. 근데 기본서에는 송신과 수신에 대한 부인 방지 기능이 있다라고 돼 있어. 기본서에는. 근데 내 기본서 중요해? 아니, 하나도 안 중요해. 뭐가 중요해? 기출이 중요해. 2020년 국회직 7번 문제, 수신 부인이 안 된다고 돼 있어. 우리 기출 그 기본서에 나온 기출 교재에 있는 내용이야. 그러므로 2번은, 그러니까 답이 1번과 2번이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사이버에 그 올리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시험을 보지 못해서 못 올렸고, 어떤 친구가 올려놨어. 저거는 99%의 확률로 1번, 2번이 답이야. 근데 문제는 1% 왜 뺐어? 인정 안 하는 친구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인정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정 안 하는. 왜냐하면 뭐 다른 책에는 그렇게 돼 있던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법도 기존에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지가 중요하잖아. 그거를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우리의 사용하는 그런 법이거든요. 마찬가지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기존의 거를 뒤집을 수는 없어. 그러면 2020년으로 가서 그냥 다 맞게 해줘야 돼. 뒤집을 수 없어. 그냥 틀려도 그냥 가는 거야. 우리가 그 게리직에 있었던 그 뭐였죠? 맥을 비대칭키로 만들 수 없었다는 거. 원래 비대칭키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처음에 잘못 나. 2017년 서울시인가? 그때 문제가 잘못 나와가지고 아무도 이의신청을 안 해가지고 쭉 간 거야. 제가 이거는 이의신청했잖아요. 이제 이메일로 보내니까 되더라고요. 잘 받았다고 해가지고 먹혀가지고 얘도 정답이 2개가 된 거죠. 다 맞게 했죠. 다 맞게. 3번 PGP는 암호화 복화 맞죠. 4번 PEM은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자, 뭐가 틀렸어요? PGP와 PEM을 바꿔 설명했죠. 바꿔 설명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된다. 20번은 사실은 이거는 뭐 그냥 그 어림짐작으로 맞출 수 있어요.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우리가 그 PKI가 2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그 네트워크형이 있고 그 다음에 계층형이 있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는 계층형이에요. 트리형은 계층형을 얘기하는 계층형인데 어떻게 맞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맞추면 되죠. 여기 보면 승인, approval. 저는 이거 어떻게 맞췄냐면 이렇게 맞췄어요. 여기 보면 다 붙어 있어. 다 붙어. CA를 대신해서 RA구나. 불 끝났죠. RA 대신. 답이 2개잖아. 그러면 PAC 2개잖아. 그러면 승인 뭘까? 승인 approval 끝. PCA 어떻게 돼 있어? C라고 돼 있어. C. 보면은 CA라고 돼 있죠.
요렇게 맞출 수, 지금 얘가 뭐가 뭔지 중요하지 않아. 이런 문제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중요도로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쉽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아까 6번인가? 걔는 중요해. 걔는 다음번에 또 어떻게든 응용해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고, 8번도 마찬가지야. 8번도 벌써 2번 나왔지? 이번 연도에만 2번 나왔잖아. 그죠? 이번 연도에 2번 나왔잖아요. 그건 중요해. 그렇지만 이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우리 어떻게 공부했어? 네트워크형이랑 계층형 PKI랑 네트워크형 PKI 그 둘의 장단점 비교했잖아. 그건 중요해. 그렇지만 이건 뭐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소거법에 의해서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남아있는 시험이 뭐가 있죠? 국회직이랑 그다음에 국무원이 남아 있어요. 국회직은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국회직은 빼고 설명하고, 국무원은 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아직 남아있는 시험 중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점수, 지금 이제 보면 알겠지만 그 점수대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보면은 새로운 거 공부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옳지 않아요. 새로운 거로 뭔가를 하려고 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는 집안 단속. 집안 단속이 뭐야? 자기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거, 조그만 말만 바뀌어도 틀리는 거, 그런 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됐나요? 자,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